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모든 것을 잃는 방식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남의 돈을 얹어서 자신의 욕망을 앞당기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이나 운이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보다 빠를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수학은 인간의 오만함을 결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누군가가 돈을 빌려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바심이 피어오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뒤섞여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법 같은 계산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 돈만으로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빌린 돈을 합쳤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도 달콤해서 마치 당장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줍니다. 상승장에서는 그 공식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불어나는 숫자를 보며 자신이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그저 시장이 우연히 당신이 베팅한 방향으로 잠시 흘러가 주었을 뿐입니다. 빚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돈을 잠시 빌려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자유를 저당 잡히는 일입니다. 내 돈으로만 투자를 했다면 시장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저 모니터를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좋은 자산을 샀다면 가치를 회복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빚이 개입되는 순간 그 특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신의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해진 기한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빚은 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입니다. 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조급함에 더 큰 위험을 향해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순간입니다. 한번 출발한 열차는 당신의 계좌가 완전히 텅 빌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금융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무시하다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수학 모델과 정교한 차트로 무장하고 자신들의 투자 전략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인간이 만든 어떤 모델보다 훨씬 더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산을 했더라도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 한가운데서 닻을 내리지 않은 작은 돛단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조금만 거세져도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투자의 핵심은 가장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덜 어리석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우리를 영원히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두는 것입니다. 그 방어막의 핵심이 바로 빚을 멀리하는 태도입니다. 살아남기만 한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기회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남의 돈을 끌어다 쓰다가 강제로 시장에서 쫓겨나면 그 어떤 훌륭한 기회가 와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안달을 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진정한 부는
눈덩이가 굴러가듯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은 투자자가 가져야 할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남이 얼마를 벌든 그것은 당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원칙을 지키며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언제든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칠 때 빚이 없는 사람은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맑은 머리로 시장에 널려 있는 박앤세일 상품들을 여유롭게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매일 스마트폰 창을 들여다보며 피를 말리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빚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자에 대한 압박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투자가 오히려 삶의 모든 기쁨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 삶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는 순간 그 목적은 완벽하게 거꾸로 뒤집힙니다. 세상에는 노력 없이 단숨에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단단한 땅을 파고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합니다. 남의 돈이라는 부실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작은 비바람 한 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비바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내 돈만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포트폴리오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투자에 어울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지어 다니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따라할 때 안정을 느낍니다. 모두가 빚을 내서 자산을 살 때 나 홀로 가만히 있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군중을 따라가는 길의 끝에는 언제나 평균 이하의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연료를 잔뜩 먹으면 군중의 관계는 결국 스스로를 불태우는 거대한 화재로 끝이 납니다. 재투성이로 변해버린 시장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싹을 틔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소수의 투자자들입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훔쳐오는 행위와 같습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돈이 많아 보이니 착각에 빠지지만 그 돈은 가혹한 이자와 함께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 미래에 내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담보로 현재의 쾌락을 사는 것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현재의 소비를 참고 미래의 부를 늘려가는 것인데 빚을 내는 순간 그 본질은 완전히 왜곡됩니다. 빚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당신의 통장에서 정해진 금액을 무자비하게 빼내갈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빚의 유혹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장 앞에서 개인은 한없이 나약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거대한 경제의 흐름과 수억 명의 탐욕이 뒤섞인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 들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드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빚은 그 비극의 크기를 수십 배로 키워주는 확성기 역할을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적인 투자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피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잃지 않아야
복리의 마법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 번이라도 큰 손실을 입게 되면 복리의 시계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다가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상식을 투자의 세계에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평소 10,000원 한 장을 쓸 때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수천만 원의 빚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숫자 뒤에 붙은 0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돈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이 아니라 그저 모니터 화면의 숫자로 여깁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찾아오는 현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서야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평생의 불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다리를 지을 때 예상 하중보다 훨씬 넉넉하게 짓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 자산의 가치가 예상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빚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훌륭한 안전마진입니다. 시장이 최악으로 치더라도 빚이 없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다 보면 결국 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빚은 바로 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투자라는 긴 여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빚을 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시장이 반토막이 나고 이 상태가 5년 동안 지속된다면 나는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당장 그 계획을 접어야 합니다.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위험을 피하고 확률이 높은 곳에 자본을 조심스럽게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짊어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빚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자율도 함께 오르기 마련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자산 가격은 폭락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치솟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자산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모든 이론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현실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잔인하게 끊어버립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화려한 삶에 속지 마십시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썰물이 들어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진짜 부자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단단한 자립의 삶을 즐깁니다. 내 돈으로 산 낡은 자동차를 타는 것이 남의 돈으로 산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며 매일 밤이 자극정에 뒤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삶입니다. 당신의 계좌는 당신의 철학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조급함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은 결국 계좌를 텅 비게 만들고 인내심과 겸손함으로 무장한 마음은 풍요로운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짜릿함을 위해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열차표를 살 것인가? 아니면 지루하더라도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정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정답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빚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복리라는 동반자와 함께 긴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과 빌려온 돈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돈은 나를 위해 일해주는 일꾼이지만 빌린 돈은 나를 감시하고 옥죄는 채찍과 같습니다. 일꾼은 가끔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조용히 내 곁을 지키며 다음 기회를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채찍을 든 감독관은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잠시 뒤로 물러설 때 빚은 여지없이 당신의 등을 내리치며 가장 나쁜 가격에 자산을 팔게 만듭니다. 성질이 다른 두 가지 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것은 폭탄과 뇌관을 함께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상승장으로 탐욕을 부추기고 때로는 하락장으로 공포를 자극합니다.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빚이라는 요소를 추가하면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집니다. 빚이 있는 투자자는 시장이 약간만 흔들려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저 생존 본능에 이끌려 허우적거리다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잘못된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치명적입니다. 빚을 내어 여행으로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은 오히려 인생 전체를 망치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고 도박사의 기질을 새겨넣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투자의 태도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빚을 멀리하고 저축과 인내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법을 배워야 평생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숫자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온한 일상과 독립적인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빚을 내어 투자를 하게 되면 부를 얻기도 전에 이미 평온한 일상을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길의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진정한 투자의 고수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지루해서 견디지 못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직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을 가치 있는 자산에 꾸준히 모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비법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진리를 평생토록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빚은 바로 그 함정의 입구에 놓인 가장 달콤한 미끼입니다. 그러니 부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좋은 자산에 내 자본을 묻어두었다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 아침 뿌리를 파보며 확인하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충분한 물과 햇빛을 주고 묵묵히 기다리면 나무는 알아서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의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라는 독을 뿌리지 말고 건강한 흙에 심어두면 상상 이상의 결실로 보답할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회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결코 남의 돈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감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언제나 더 강력합니다. 빚을 지지 않는다면 설령 예측이 틀렸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체력이 남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험치가 쌓입니다. 하지만 빚에 덫에 걸려들면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고단한 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결정체입니다. 그렇게 모은 피 같은 돈을 빚이라는 투기판의 판돈으로 가볍게 밀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불려나가는 것이
과거와 미래의 나를 위한 훌륭한 대비입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빛 없이 걷는 걸음은 아무리 느려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빨리 부자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 소음들은 당신의 계좌를 불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을 흐리게 만들고 조급함을 자극하여 실수를 유도할 뿐입니다. 소음에서 멀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충분함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빚을 내서 무엇을 샀든 그것은 내 인생의 목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단단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성공을 보며 배를 아파하다가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파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만 점검합니다. 폭락장은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생지옥이지만 준비된 현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생의 기회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은 빚을 내서 달릴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내던질 때 그것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열립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본금만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생존 게임에 집중해 보십시오. 무리한 목표를 쫓기보다는 손실 확률을 0에 가깝게 만드는 연구를 하십시오.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려는 헛된 망상을 버리십시오. 아주 천천히 눈덩이를 굴리듯 단단하게 자산을 모아가십시오. 어느 순간 그 눈덩이가 산더미처럼 커져서 스스로 굴러가는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에서 내려 묵묵히 당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고독하지만 안전한 길을 항상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